아이고, 내가 왜 그 전화를 받았을까? 주민센터라길래 나라에서 하는 전화인 줄 알았지. 우편함에 돈을 넣어두라길래 그냥 넣었어.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지.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한 어르신의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사칭하며 점점 더 교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을 보이스피싱범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보이스피싱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입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구독하시고 빠르게 좋은 정보 받아가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발생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각색하여 보여드릴 텐데 특히나 뒤에 말씀드릴 두 번째 사례는 훨씬 발전된 보이스피싱 사례이니 꼭 확인하시고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70대 김명자 어르신은 그날도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지만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주민센터인데요. 순간 김 어르신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르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조카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임장을 들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러왔어요. 김 어르신은 놀라 그런 조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 형사과장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자신을 경찰서 형사과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큰 사건입니다. 여러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어르신 명의가 연루돼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어르신 계좌의 돈이 전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사과장은 은행으로 바로 가서 돈을 미리 출금하라고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갯돈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김 어르신은 적금을 해지해 현금과 수표로 800만 원을 찾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 직원, 여자였죠? 김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자 형사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직원도 공범일 수 있습니다. 혹시 위조 지폐일 수도 있으니 우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돈을 집 우편함에 넣어두세요. 잠시 후면 안전하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지만 경찰이라는 말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우편함을 다시 열어봤을 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지난 13일 실제로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나라도 그랬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어르신은 왜 속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김 어르신이 특별히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이 수법에는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했습니다. 주민센터, 경찰서 형사과장, 평생 국가와 공공기관을 믿고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이 이름들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나 주민센터가 친근한 어르신들은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입니다. 이 한마디로 경계심은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압박과 공포를 동시에 줬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하면 돈이 전부 빠져나갑니다. 생각할 시간, 가족에게 물어볼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급할수록 사람은 판단을 멈추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을 전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행 직원도 공범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르신은 세상에서 혼자가 됩니다. 이 고립이 보이스피싱의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단 한 가지만 지켰어도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전화를 끊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출금, 보관, 전달을 요구하는 순간 100% 사기입니다. 또 둘째, 다른 전화기로 확인했어야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집 전화나 가족의 전화로, 주민센터나 경찰서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했어야 합니다. 셋째, 가족에게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혹시 사기일까봐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혼자 판단할수록 위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공공기관은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말하는 전화는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들려드릴 텐데, 지금 이 사건은 앞선 사례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된 수법입니다. 간단한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60대 박정일 어르신은 어느 날 금융감독원이라고 소개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명의가 도용돼 보험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르신이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본인 확인용 보안 앱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안내받은 대로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때부터 휴대전화가 이상해졌습니다. 전화는 잘 걸리지 않았고 문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안내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보험사 앱에 접속해 계약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문구만 떴습니다. 보안 위험으로 접속이 제한되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그때 보험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는 이미 이 상황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상담원과 통화할 때 경매 자금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하려 한다고 말하라고 미리 알려줬던 겁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유지해온 보험 9건을 해지하려 했습니다. 해약 환급금만 1억 7천만 원. 그 순간 다시 한번 보험사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접속은 차단됐고 상담원은 거래 목적을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 끝에 박 어르신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보험 해지를 멈췄고 평생 모은 돈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은행 창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평생 성실하게 납입한 보험까지 해지시키는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그리고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어르신의 손에 쥔 전 재산을 노리는 수법입니다. 이 사례가 특히 더 위험했던 이유는 범죄자가 어르신의 휴대전화 자체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는 순간 전화 연결, 문자 수신, 화면 표시까지 모두 범죄자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확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은 몇 달 모은 돈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납입한 돈입니다. 해약 환급금이나 보험계약 대출은 한 번만 잘못 판단해도 수천만 원, 억 단위 피해로 이어집니다.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이 이름들은 의심하지 말라고 배워온 기관들입니다. 바로 그 신뢰를 범죄자들은 노렸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전화라면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공공기관은 보험 해지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금감원, 검찰, 경찰은 보험을 해지하라, 대출을 받으라, 송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100% 사기입니다.
둘째, 보안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거절입니다.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설명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전부 사기입니다. 셋째, 반드시 다른 전화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통화 중인 그 휴대전화가 아니라 집 전화, 가족의 전화로 보험사나 공공기관이 대표 번호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보험은 지켜주는 것이지 빼앗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재촉하는 전화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두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례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당한 일이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그리고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휴대전화를 장악하고 보험까지 해지시키는 조직적인 범죄로 변했습니다.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 순간 무조건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급하다는 전화는 반드시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공공기관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앱 설치를 요구하면 그 즉시 끊으십시오. 넷째, 반드시 다른 전화기로 공식 대표 번호에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에게 먼저 말하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로 가족, 금융회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 번 멈추는 용기가 평생 모은 돈을 지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 어르신들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